안녕하세요. 다빈치 리졸브 19 버전이 나왔습니다. 공개 베타 버전으로 일단 나왔는데요. 제가 게시글로도 19 버전이 나왔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올리고 나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드는 그런 버전인 것 같습니다. 19 버전의 새로운 기능들을 다 소개를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첫 번째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쓸 것 같은 기능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 보이는 컬러 슬라이스라는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커브 옆에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기존에 색 보정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휴 커브나 휴 세츄레이션 커브, 휴 루미넌스 커브 이런 커브들을 아실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이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선호하는 기능은 아닌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외부 플러그인을 써서 이제 이거를 대체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기능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컬러 슬라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을 한번 자세하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매직사에서 컬러 슬라이스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는데 정말 잘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색상환, 미니 색상환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다 놨습니다. 여기 보이는 색상환이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각이 각각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특징을 네이밍으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정식 버전에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 이름으로 계속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언, 블루, 마젠타가 이렇게 쭉 익숙한 컬러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반가운 거는 이쪽에 이렇게 스킨을 따로 빼놓은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아마 색 보정을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실 텐데 이런 식으로 눌러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옐로우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 색상이 어디 부분에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눌렀다 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린이고요. 자, 사이언입니다. 자, 블루고요. 블루는 아예 없네요, 그죠? 마젠타도 아예 없고요. 자, 레드는 아주 조금 있습니다. 스킨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스킨을 눌렀더니 그 해당 범위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마우스를 떼거나 아니면 아이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사라지게 돼요. 자, 이럴 때는 Shift H를 눌러서 하이라이트를 켜준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스킨톤을 확인할 때 저희가 어떻게 했었죠? 예를 들면 퀄리파이어에서 이렇게 찍고요. Shift H 눌러서 이 해당 범위를 봤었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려면 좀 귀찮잖아요. 자, 이렇게 그냥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내가 수정하려는 스킨톤과 겹치는 부위의 컬러를 영역을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겠죠.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다른 걸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영상에서 스킨톤을 수정하려고 했을 때 스킨톤과 겹치는 부위를 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니까 너무 편하겠죠. 지금 이 스킨톤과 겹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당연히 이런 영상에는 마스킹을 해야겠죠. 이렇게 한번 눌러주는 것만으로 스킨톤 영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정할 때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줄 것 같아요. 일단은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이미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색상환을 이렇게 좀 디스크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뭘 설명드릴 거냐면은 레드, 스킨, 옐로우의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센터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 보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드리면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색상환으로 설명드리면 좀 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색상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값은 이제 덴시티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컬러별로. 자, 조절하는 방법은요. 여기 슬라이더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 버튼에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이 값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도 값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린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미니 색상환을 보면은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범위를 컨트롤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하얀색 막대가 하나 더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에 이 막대기가 이제 보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센터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린 탭에서 어떤 효과를 주게 되면은 이 막대기로 보이는 이 센터 값에는 100의 영향을 주고요. 이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그 영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린의 이 덴시티 값을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맥시멈 값을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변한 게 보이시죠? 다시 초기화 시켜주고요. 왔다 갔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린 영역의 색상이 변경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덴시티
값을 맥시멈 값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은 어느 부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라인이 하나 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가 어디예요? 자, 그러니까 그린의 센터 값,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는 100에 영향을 주고요. 이 주변부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조금씩 낮아진다고 보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센터 값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치가 있죠. 그리고 좌우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색상환에서 이쪽 영역이랑 이쪽 영역이 보이죠? 자, 이쪽은 옐로우 쪽이죠. 그죠? 이 색상환에서는 이 옐로우 쪽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사이언 컬러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될 거예요. 자, 이 센터 값을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센터 값을 옐로우 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옐로우 쪽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이시죠? 어느 쪽으로 이동하죠? 자, 이 부위가 옐로우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초기화 시켜주고 이번에는 사이언 컬러 쪽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로 움직여주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센터 값이 어떤 값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 지금 막대기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센터 값이 사이언 컬러 근처로 이동을 한 거죠. 100의 영향을 받는 부위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값이 0이면 아무 표시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효과를, 이 덴시티를 준 이 효과를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부위가 센터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센터 값을 이 사이언 컬러 쪽으로 이동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이미지상에서 이쪽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움직여주면 이렇게 센터 값이 움직여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휴값이 있고요. 지금 좀 그림이 작긴 한데 여기 막대기로 이렇게 색상환이 있고 가운데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가 위치한 곳이 바로 그린 영역 안에 있어요. 자, 이거를 움직여주게 되면은 자, 이 영역 자체가 색상환에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틀어주게 되면은 자, 보시죠. 이렇게 틀 수도 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눌러주면 각 영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킨톤 영역이고요. 자, 레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영역, 그 다음에 그린 영역, 그 다음에 사이언 영역, 그 다음에 블루.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린 영역을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덴시티 값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렸더니 지금 이렇게 세 칸을 움직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를 움직여주죠. 자, 그런데 여기가 가장 진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걸 켜주게 되면은 자, 이걸 다시 초기화시켜주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즉 센터 값이 있는 위치가 여기인 겁니다. 여기는 100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살짝 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센터 값보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좀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를 켜줬을 때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덴시티 값을 올려주게 되면 센터 값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이언 컬러가 보이시죠? 여기 옐로우 컬러가 보여요. 자, 그러면 센터 값을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센터 값을 옐로우 쪽으로 옮기게 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한번 그렇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은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이언 쪽으로 센터 값을 움직여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빨리 이동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휴값도 한번 틀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틀면은 자, 보이시죠? 이 영역만 이렇게 색상을 틀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틀어준 상태에서도 센터 값을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자, 센터 값이 이동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초기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기능은 여기 있는 휴 값입니다. 자, 이거를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원래 휴를 틀기 위해서는 기본 이제 휠에서 이쪽에 있는 휴 값을 틀어서 이렇게 색상을 틀었었죠. 그런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게 좀 틀어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벡터스코프를 한번 같이 확인해 주세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왜곡도 심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좀 다루기가 좀 어려운 편인데 그에 반면에 이 휴값을 통해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다르죠?
움직임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U값을 틀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레드 쪽의 라인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던 레드 라인이 이쪽에 왔죠, 주황색으로.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로 갈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두운 영역 쪽을 체크를 하니까, 자, 보이시죠? 어두운 영역 쪽은 이쪽 라인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밝은 쪽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쪽에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색상을 트는 과정에서 밝기에 따라서 지금 이 색상이 살짝 세퍼레이트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도록 할까요? 다시 이렇게 좀 왔습니다. 자, 옐로우 포인트에 와서는 다시 정렬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살짝 더 틀게 되면은 그린에 와서는 다시 이제 색상이 세퍼레이트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휘도에 따라서 세퍼레이트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체크하면은, 자, 여기가 밝은 영역이고요, 그죠? 이 밝은 쪽이 이쪽이고, 자, 어두운 쪽이죠. 자, 이쪽이 이제 어두운 쪽이 됐네요. 자, 조금 더 틀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그린에 오니까 다시 정렬이 됐죠. 그 다음에 좀 더 틀어주게 되면은 다시 좀 세퍼레이트 되고, 이렇게 다시 정렬되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좀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U값으로 틀어주게 되면 좀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는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특징 정도만 있는 거를 파악을 했어요.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알게 되면은 게시글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값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요, 이제 스킨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컬러 슬라이스 탭 중에 이 스킨 부분을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기능을 따로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덩케르크의 한 스틸 컷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드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디지테일을 좀 넣도록 할게요. 자, 스킨톤을 분석해주는 DCTL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옐로우 쪽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이 스킨톤 인디게이터에 위치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 그린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이 스킨톤 인디게이터보다 살짝 옐로우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린으로 표시가 되고요. 레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마젠타 색상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석 도구인데, 자, 이걸 가지고 컬러 슬라이스의 스킨을 가지고 제가 한번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옐로우 영역이 좀 더 많아지도록 한번 컨트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휴를 틀면 되는 거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점점 이 옐로우 영역이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코 부분이라는 거는 마젠타 색상이 보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레드 쪽에 가까워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꺼주고 원본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본이고 수정을 한 이후에는 살짝 스킨톤이 좀 살짝 붉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켜주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자, 그린이 많아진다는 거는 피부 스킨톤이 옐로우 쪽으로 좀 치우쳤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꺼주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원본이고요. 수정한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피부 스킨톤이 좀 노란색을 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퀄리파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고 좀 여기서 이제 스킨톤을 보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스킨톤 항목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얼굴의 스킨톤을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른 이미지로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덩케르크의 이제 한 화면을 스틸컷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노드 하나 추가해주고 여기서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이시죠? 자, 얼굴의 스킨톤만 이렇게 간단하게 슬라이드 옮기는 것만으로 이제 컨트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편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덴시티 값도 한번 옮겨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원본이고요. 자, 덴시티 값만 올려준 값입니다. 편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 스킨톤의 채도만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채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컨트롤이 쉬워졌죠. 아마 많은 분들이 색 보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스킨톤 항목이 생긴 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센터 값도 활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드 하나 추가해 주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레드 쪽으로 이렇게 피부 스킨톤을 바꿔줬어요. 자, 휴값을 통해서 이 스킨톤의 톤을 레드 쪽으로 굉장히 과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좀 잘 보이시라고 아주 붉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랬을 때 센터 값을 활용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면은 스킨톤이 너무 이제 붉은
톤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센터 값을 옐로우 쪽으로 좀 옮겨주게 되면은 좀 밸런스를 맞추는데 효과적이겠죠. 자,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값을 옐로우 쪽으로 움직인 거고요, 레드 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한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옐로우 쪽으로 옮겨주게 되니까 굉장히 붉었던 피부가 좀 밸런스가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붉었는데 옐로우 쪽으로 센터 값을 옮겨주니까 훨씬 이제 보기가 좋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센터 값은 휴값을 틀었을 때 좀 보완하고 밸런스를 맞춰줄 때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값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좀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여성분이 이제 빨간색 두건이랑 레드 컬러의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자,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떼면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Shift H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은 이 레드 컬러의 옷이랑 이 두건 부분인데, 그런데 스킨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저는 레드 컬러의 옷과 두건만 선택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피부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레드 부분의 값을 옮겨주게 되면 이 피부 스킨톤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랬을 때도 센터 값을 이용하면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옐로우 쪽이고 이쪽이 마젠타 쪽이죠. 자, 그러면 이 스킨톤이 좀 덜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 값을 옐로우 쪽이 아니라 이 마젠타 쪽으로 옮기면은 이 스킨이 선택되는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센터 값을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면은 보시면은 아까 선택됐던 스킨톤의 일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안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한번 다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굉장히 많은 스킨 부분이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반대로 이 센터 값을 옮겨서 이런 부분이 선택이 안 되도록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Shift H 눌러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덴시티 값을 옮겨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피부 부분은 좀 덜 영향을 받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킨 부분은 영향을 많이 안 받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어떤가요? 자, 그러면 이 스킨 부분이 영향을 받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킨 부분이 선택이 되지 않도록 센터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스킨 부분은 보호를 해주면서 레드 부분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센터 값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두 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마우스를 이제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덴시티 값이라고 떠요. 자, 이쪽에 두게 되면은 이렇게 세츄레이션이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레드 색상에 대한 덴시티 값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슬라이더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덴시티 값을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굉장히 좀 짙어지는 느낌이 나죠? 좀 어두워졌고요. 자, 여기 슬라이더를 보게 되면 색상이 전부 다 표현이 되는데, 제가 지금 블랙매직사에서 UI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하얗죠? 위로 가면 갈수록 어둡고요. 그래서 슬라이더를 아래쪽으로 밝은 곳으로 밀게 되면은 이렇게 밝아지게 되고요. 다시 위로 밀게 되면은 어두워지면서 조금 더 좋은 밀도의 색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은 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채도를 올리고 채도를 빼줄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레드 값에 대한 채도를 빼고 올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이 세츄레이션으로 채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문제가 뭐였죠? 채도를 올려주긴 올려주는데 밝아지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채도를 올려주면 이거 쓸 수가 없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츄레이션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 그런데 이 컬러 슬라이스가 생기면서 채널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도를 올려주더라도 덴시티 값과 함께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채도를 올려주는 방법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봤었죠. 바로 HSV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채도를 올리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하지만 HSV를 올리게 되면은 저희가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컬러 슬라이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더 어둡게 갈 수도 있고요, 밝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이미지 자체는 렉 709로 이미 출력된 이미지여서 좀 약간 이렇게 좀 깨지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레드 색상의 덴시티 값을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스 부분의 컬러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채도만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겠죠.
있죠? 섀도우를 빼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것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커브가 있었죠.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휴 세츄레이션 커브에서 레드를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레드 부분을 좀 어둡게 만들고 싶으면 휴 루미넌스에서 레드를 선택하고 이렇게 낮춰줘야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이것도 꽤 쓸만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자, 다른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이미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 값의 덴시티 값을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움직이는 범위는 이 레드 색상과 근접해 있는 이 색상까지 이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옐로우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옐로우가 움직이는 범위는 이 노란색과 살짝 그린 계열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스킨 톤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독으로 빼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스킨 부분을 움직여 줘야만 이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휴 루미넌스를 만약에 그냥 레드를 선택을 해주고 움직여 주게 되면은 움직이는 범위를 보게 되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자, 레드 색상과 인접해 있는 이 색상, 마젠타 색상까지 그리고 이 스킨 톤이 해당되는 이 부분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포인트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싶으면 자, 레드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 스킨 톤이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락을 걸어서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컬러 슬라이서에서 레드를 움직인 것처럼 이 레드 색상과 인접해 있는 이 마젠타 색상까지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비슷하게 움직여줄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휘도에 따라서 이렇게 궤조를 쭉 나열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봐주세요. 그러면 두 곳 간에 어디가 더 어두워져 보이나요? 이곳이 더 어두워 보인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여기가 더 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컬러 슬라이서의 이 덴시티 값을 움직여주게 되면 어떤가요? 보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궤조별로 쭉 컨트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균일하게 컨트롤이 되는 거죠. 여기가 더 밝다라는 생각이 안 들죠. 여기에 비교해서요. 지금 궤조가 굉장히 잘 살아있죠. 자,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기존에 단점으로 되어던 부분을 컬러 슬라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크게 만족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덴시티, 세츄레이션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자, 아래 보았던 기능과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컬러별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제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덴시티 뎁스, 세츄레이션 뎁스 이런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효과가 적용되는 범위에 제한을 걸거나 적용되는 범위를 변경할 때 쓰는 값입니다. 위에 보이는 값은 크게 어렵지 않은 기능이니까요. 컬러 슬라이스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기능들이 나왔는데 모든 기능을 다 설명드리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차차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꽤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